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투박한 그릇, 방자유기. 화려하고 편리한 것들 사이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옛 그릇을 위해 평생을 바친 찬우. 배보다 꿋꿋한 자존심과 고집으로 노세의 명맥을 이어온 방자유기 제작의 외길 60년, 이봉주 선생을 만나본다. 이봉주 선생을 만나러 우리가 향한 곳은 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리는 경상북도 문경. 산세 좋고 조용한 이곳에 중요 무형문화재 77호 유기장 기능보유자 이봉주 선생의 작업실이 있다. 바다 이제 당글기라고 이거는 이걸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막들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 그의 잔소리로 하루가 시작되는 작업장. 방자유기를 만드는 일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신의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린다. 우선 동하고 석하고 78대 22개 정확하게 합금해가지고 용해에서 쇠동호를 맹그려 그래서 바도갈이라고 그래요. 바도갈을 맹그려 가지고 그다음 불에 달궈가지고 대장간에서 허미비례대로 계속 이제 늘러서 식으면 또 달궈서 또 늘르고 그 반복해서 성형해서 맹인 것이 방자유기예요. 동과 석이 만나 노쇠라는 금속으로 새롭게 탄생하기까지 1300도의 불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유기장의 매운 우김질과 벼름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한 방자유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방자유기. 불과 40년 전만 해도 밥과 찬을 담아내던 생활 필수품이었다. 하지만 발빠른 산업화로 탄생한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 그릇에 밀려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산림 에어법을 해가지고 나무 가서 이렇게 잘리긴커녕 그 나무 이파리 떨어진 걸 그것도 이제 불때 감을 그것도 못 가져가겠어요. 연로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문 닫아 버렸어요. 두 번째는 왜 그것도 또 저거 했냐면 시골 꼬징도 그 땔감을 먹고 가니까니 석탄 산업을 발달시켜가지고 전부 무연탄을 공급했거든. 그러니까 농촌 꼬징도 연탄내가 나니까 그 유기는 하룻밤만 자면 뻘개서 못 써. 그때가 제일 어려웠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기 제작에 손을 놓지 않았던 이봉주 선생. 결국 1983년 무형문화재 77호 방자유기장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같은 해 작업 도중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이다. 83년도에 일찍 나와가지고 저는 일찍 일을 시작해요. 작업 보고 일을 한참 하는데 밑에 전수생이 그 달대하는 강세를 망치를 침반에 뛰어서 눈에 들어가가지고 실명했어요. 그래서 눈을 나 이렇게 의안해요. 예. 이제 습관이 돼서 뭐 운전하는 데나 일하는 데는 그것까지 제한 없습니다. 이봉주 선생은 전통 방식 그대로의 작업 공정을 이어가고 있다.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만드는 사람의 땀과 정성이 깃들여져야지만 진정한 방자유기가 탄생된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그릇의 형태를 잡아주는 내핑질 작업. 3명이 조를 이뤄 돌아가며 망치질을 한다. 꼬이거나 비틀어진 변형을 잡아내는 일까지 모두 수작업. 84살의 그가 해내기엔 일의 강도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선조의 경험을 믿고 따른다. 이거 이제 보통 쉬운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맹글 국리를 못해요. 미국 사람들 공장하는데 그것들도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의 조상들이 기법 깎거든요. 이걸 맹글거든요.
방자유기는 단순한 그 모양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빼어난 살균성과 보존성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한 상태. 채소에 묻은 농약도 없애고 병원균도 완전히 소멸시키는 등 그야말로 웰빙 그릇인 것이다. 첫째, 방자유기는 영양분 공급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O157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같은 균을 살균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또 방자유기가 되겠습니다. 이 귀한 그릇이 홀대받고 잊혀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이봉주 선생은 방자유기를 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다. 바라지가 있잖아요. 그건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올림픽 때 그 폐때 400상 제가 그 올림픽 조정에서 예산 없어서 뭐 양호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공짜로 해줄래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그때 통과가 돼가지고 저거 400 내가 기억이 지금 남아요. 저런 거 해서 저걸 행사할 적에 눈물이 나요 정말. 그의 자존심은 1993년 세계에서 가장 큰 징을 만들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지름 160cm, 98kg 무게의 방자로 만든 이 징은 기네스북에 등록되어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는 보란듯이 해냈던 것이다. 그건 누가 해달라서 해주고 누가 뭐 돈 얼마 주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등산가들이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집놈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훌륭한 걸 작품을 갖다 해서 실패를 몇 번 거듭하면서리 완성됐을 적에 그거는 누구 뭐 편이 어렵고요. 이봉주 선생과 함께 해온 방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대구에 위치한 방자유기 박물관. 이곳에는 이봉주 선생의 열정이 담겨진 작품들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방자유기 275종, 1480여 점을 무상기증에 만들어진 곳으로 국내 유일한 방자유기 박물관이다. 우리 역사와 함께 금액을 이어온 유기 역사를 총망라에 보여주는 이곳. 사람들로 하여금 방자에 대해 관심을 드높이기 위한 그의 노력과 헌신을 엿볼 수 있다. 종로 무형문화재 77호신 이봉주 선생님께서 평생 수집하고 제작하신 작품을 저희 대구시에 기증하시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심에 따라 저희 대구시에서 거의 한 8년 가까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끝에 웰빙 문화 추세에 맞춰서 이 생명의 그릇, 건강의 그릇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자유기장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이봉주 선생. 이런 이봉주 선생을 만든 것은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안에서 든든히 받쳐준 아내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84.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 선생님, 점심 다 됐으면 내려오시소. 예. 한때 당뇨로 고생했던 그는 아내의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기도 했다. 일밖에 모르는 남편.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이제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다. 삶았고 일밖에 몰라요. 그럼 마늘 얼굴을 나는가 물으면 얼굴을 난대요. 그 정도로 무덤덤해요. 그런데 아주 진솔한 분이에요. 아무하고도 타협 안 하고 오직 일만 하는 분이에요. 뭐 옆에서 뭐 마누를 하고 뭐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음 날 새벽부터 그의 작업장은 분주하다. 여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운 이봉주 선생. 바로 유기 제작의 가장 중요한 용해 작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용해를 잘 해야 돼요. 용해를 잘 만들게 되면은 고생 죽들하고 다 불락나게 말거든요. 용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서 그 방자 공장의 흥망이 달려 있어요.
구리와 주석을 78대 22로 눈꼬만 자 틀리지 않게 섞어야 하는 용해 작업.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합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유기 그릇은 쉽게 변색되고 광택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방자유기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 작업은 반드시 이봉주 선생의 손을 거쳐야 한다. 천도가 넘는 불에 녹아내린 샘물을 옮겨 하두가를 만드는 이 힘든 일을 84세 이봉주 선생은 아직도 해내고 있다. 유기촌을 찾아온 아들. 무거운 쇳덩이를 녹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옛 그릇을 만드는 일. 당장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걱정도 했었지만 지금은 아들이 이 일을 전수받아 방자유기에 맥을 잇고 있다. 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상당히 이제 반겼죠. 옛날 이 방자유기만 이 기술 분야가 자기 대해서 하고 말았지 자기 자녀에다 이런 것을 물려주는 거의 거의 없었어요. 경기도 안양. 이형근 씨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솜씨를 이어받아 25년째 방자유기를 만들고 있다. 힘든 일을 대물림하는 것 같아 죄스러웠던 아버지.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아들이 대견했다. 나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공장을 차린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닭심판하고 아까 할 때 닭심하고 저 위에 가면 용해할 때 용해하는 물판하고 또 이 집게 몇 개 하고 이 망치도 옛날이니까는 이거는 아마 내 나이 또래를 했을 거예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공장 차린다 그러니까는 기본 있어야 된다 이거하고 뭐 이 작두 이런 거 몇 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때문에 손때가 묻어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방자유기에 대한 열정이 젊은 시절 아버지와 꼭 빼닮은 이형근 씨. 편히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아버지와 같은 길을 택했는데 힘들 줄 알면서도 그는 왜 이 길을 선택한 것일까? 모르겠어요. 왜 남들이 이제 그런 질문 갖고 와서 하는데 내 방을 가려면 작업장을 이제 통해서나 내 방을 할 수 있어서 항상 눈에 익어서 그런지 이게 뭐 힘들다, 지저분하다, 뭐 이게 이게 좀 안 좋은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그냥 졸업하고 그냥 뭐겠어요. 딴 데 그냥 해가 됐어요. 그냥 딴 데 뭐 접근도 안 해보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보고 제가 참여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 공문이 왔대요? 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게 된다는 이형근 씨. 그에게서 아버지는 스승이자 든든한 동업자인 셈이다. 삐가닥거려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불을 달구고 쇠를 녹이고 망치질을 하며 잊혀진 옛 그릇을 만드는 이봉주 선생. 이북이 고향인 그에게는 남다른 바람이 있다. 제가 하는 일은 딴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일을 배운 것이 정말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여생에 어디까지 고향 땅을 밟아서 가서 유기촌을 작게라도 해보겠다는 게 아직도 희망이 살아있습니다. 오로지 방자유기 제작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 이봉주. 그의 유기에 대한 외골수적인 집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